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네. 바로 문다혜, 네네. 문재인의 딸이 수상한 금전 거래를 누군가가 했답니다. 네. 그 사람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게 뉴스인데 네. 그냥 이상해요. 왜냐면 문다혜가 금전 거래가 한 게 아니 사인 간에 네. 돈을 주고 받는 게 뭔 범죄 행위라고 출국 금지를 시켰을까? 가만 들여다봤더니 아니 심상치 않다. 그 돈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심상치 않다는 네네.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문다혜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남 일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딸인데 그 딸한테 딸이 네. 뭐 아는 사람하고 그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네네. 한 번 했다. 돈 네. 거래가 한 번 있었다. 음흠. 그런데 그 금액이 한 2, 30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2, 300만 원 가지고 지금 검찰이 출국 정지를 시키나?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출국 금지도 아니고 출국 정지예요. 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토끼려고 할 때 네. 그거를 막는 게 뭐냐? 그게 전문 용어를 쓰시는군요. 이거 고급 용어인데. 그럼요. 아, 네네. 좀 고급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출국 금지예요. 네. 가장 최근에 출국 금지 당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종섭 전 대사. 호주 대사. 이거를 출국 금지는 어디서 하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네.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공수처든 경찰이든 어디든 이런 데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거고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네.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뭐 살인도 저지를 수 있고 뭐 별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네. 외국인 범죄도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유명한 외국인 범죄가 뭐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네, 네. 한국에 와가지고 형. 그 우리나라 법에 범죄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는데 예, 예,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쫓았어요. 그냥 추방. 뭐 그 정도면 그냥 추방하는데 그거 이상의 심각한 범죄다. 그러면 내쫓으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정에서 형을 갖다가 살게 해야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취해지는 조치가 네. 출국 금지가 아니고 예. 출국 정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왜냐하면은 저기 문다혜 씨가 어떤 사람하고 그 뭐 돈 거래를 갖다가 했는데 네.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출국 금지를 해야지 왜 출국 정지냐? 네. 그랬는데 국적에 문제가 있어요. 국적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누구랑 했는지 봤더니 그 이름이 양 뭐였죠? 땡땡씨. 양땡땡인데 저기 뭐 이야기해도 되는데 까먹었어요. 예. 그 프랑스식 이름이에요. 예, 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국적을 2017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다. 프랑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적용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출국 금지 조치가 그 적용되는 게 아니고 출국 정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정지가 적용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 사람 이름을 딱 보고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어떤 생각이 거죠? 났냐면 네.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네.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그 국적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음흠. 왜 문제가 됐었냐면 네. 프랑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는 그 자체로 그 군사 보호기관, 군사시설기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밀, 군사 비밀, 공무상 비밀이 굉장히 많은 데가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는 네네. 왜 권력이 집중되냐면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집약돼서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어떤 의전 비서관이든 무슨 비서관이든 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안보실이 아니더라도 네네. 청와대는 청와대 자체가 정말 모든 이슈와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네네. 청와대가 네.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청와대만 그렇겠습니까? 기업의 그 최고 헤드쿼터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쌓이는 데가 권력 기관화되잖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보가 많은 데가 청와대 빼고 네.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정보가 네. 그 뭐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검찰? 국세청. 국세청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죠. 국세청의 전산이 예.
거의 넘버 원, 투일 거예요. 네네. 국정원하고 국세청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검찰도 왜 힘이 세냐면은 검사들이 무슨 권한이 많다 그것도 있지만 네. 어떤 힘이 세느냐 검찰에도 정보가 많거든요. 그렇죠. 경찰에도 정보가 많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청와대 한복판에 프랑스 사람을 임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는 총무과에 배치시켜 놓고 네. 실질적으로는 영부인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옷 사고 뭐 하고 그런 일들을 또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하고 영부인의 딸하고 그 문제가 무슨 어떤 거래 관계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번 200만 원 뭐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출국 정지가 됐을까? 그 이상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 TV조선에선 수상한 거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금액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의 그 내용을 봤더니 부동산 임대와 관련 금액이고 네네. 진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출국 정지 이전에 2월 달에 네네. 이 여성과 관련돼서 압수수색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던 도중에 출국 우려가 있어서 정지시켰다는 것인데 네네. 변호사님 압수수색 영장에는 분명히 판사한테 영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소명, 네네. 일종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예. 그 영장이라고 다 똑같은 영장이 아니고 네.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는 인신을 구속하는 인신을 거죠. 구속한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데 네네. 그다음 뭐 영장 실질 심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부가 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보다는 좀 쉽게 발부가 되는데 네네. 그래도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갖다 한 거고요. 네네. 저는 그냥 신문 기사만 읽었는데 네. 어떤 걸 읽었냐면은 이런 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기우제 하듯이 무조건 탈탈탈 턴다 이게 아니고 네네. 그 서창호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위 말이죠. 그렇죠. 전 사위. 그러니까 이혼을 문다희 씨의 남편, 전 남편.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혼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 이혼을 갖다가 한 거네. 네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서창호 관련해가지고 계좌를 보다가 그게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문다의 계좌를 또 보게 된 거고 문다의 계좌에 관련해가지고 또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레네인가 뭔가 그 양씨, 네네. 양모 씨, 프랑스 양모 씨, 그 사람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추적이 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뭐 그 정도쯤 되면은 네. 훨씬 더 자세한 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TV조선 기사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네. 유송화. 네네. 이번에 이름을 좀 밝히죠. 네. 이유송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는 춘추관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2부속실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비서관이었어요. 자, 이 비서관 출신의 유송화 씨하고도 같은 금전 거래를 혐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는 응했으나 지금 이 증언 거부를 네네. 했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유송화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아까 그 양모 씨 네네. 모두 다 김정숙 여사의 아주 최측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김정숙 여사의 옷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옷이 무슨 제가 다시 적어왔는데 옷이 178벌에 액세서리가 207개 이게 무슨 돈으로 나왔느냐 했더니 못 밝히고 있습니다.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월급에서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월급의 어떤 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옷값에 지출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옷값으로 네. 문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한 2억 정도 썼다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죠. 옷값이 2억이래. 특활비는 아니고. 그런데 네네. 유성화와
지금 좀 전에 양모 씨가 모두 다 옷과 관련돼요. 네네. 어떻게 옷과 관련되느냐? 아까 양모 씨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양모 씨는 원래 의상 디자이너 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갔던 네네. 의상 디자이너의 딸인데 청와대에 근무하면 겸직 안 되잖아요. 겸직이. 공무원이니까. 예, 공무원이니까. 네네.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자기 부친과 함께 설립한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0개국을 다니면서 뭐 의상을 스타일링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청와대의 의전 담당 보좌관이라는 걸 밝혀요. 네네. 밝히고 다녀. 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숙의 옷은 다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5년 동안 무슨 일을 해? 네. 이 여성이 자기가 저기잖아요. 스타일리스트예요. 네. 디자이너예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포괄적으로는. 그러면 옷과 관련된 일만 한 거야. 5년 동안 거의. 네네. 그러면 옷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자, 두 번째 유송화라는 사람은 옷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현금으로 왜 샀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사러 왔는데 현금으로만 사더라. 관봉띠가 있는 돈을 내더라.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 현금을 전달한 사람. 직접 갖고 와서. 네네. 현금을 갖고 와서 지불해갖고 옷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 다 김정숙 여사의 옷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게 지금 수상한 금전 거래와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는 건 아직 저도 이제 검찰 발표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사위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과 관련돼서 지금 뭐 김민정 당선인이 삼김 특검을 하라 이러는 와중에 전주지검이 하필이면 옷과 관련됐던 사람들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송화 유송화 비서관 관련해 가지고는 신문에 유송화란 이름이 딱 났는데 어디서 많이 봤네. 네네. 제가 기억을 갖다 막 더듬어 보니까 제가 유송화 씨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리서치를 했느냐? 네. 배우자실 이야기 나왔을 때. 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배우자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배우자실이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네. 요번에 국회의원 됐던 권향엽 씨라고 있었어요. 네네. 권향엽 당선인이 네. 그 순천에 서동훈가 그 국회의원을 제끼고 어쨌든 요번에 그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실체가 막 드러난 드러났죠. 건데 예. 제가 살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도 아니고 예.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배우자실 만든 거 제가 반백년 넘게 살았지만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예. 궁금한 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뭐가 있었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실이란 걸 뒀나? 그걸 갖다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지난번 그 대선에서는 네네. 어떻게 했었느냐? 수행 2팀에서 대통령 후보 부인을 서포트한 데가 문 대통령이 됐던 그때에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수행 2팀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수행 2팀의 팀장이 누구냐? 예. 그 사람이 유송화였더라고. 어. 그래서 유송화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광주 송원여고 68년생이에요. 네. 광주 송원여고 나오고 이대 경제학과 나오고 이대에서 총학생회장하고 네.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구의원을 95년부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DJ 때 네. 청와대 행정관하고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하다가 네.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 2팀 팀장 역할을 맡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청와대 제2부속실의 비서관으로 김정숙 여사였죠. 김정숙 예, 여사의 예,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의 비서관으로 그 제2부속실의 넘버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그 일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유송화다. 그런데 그 유송화 씨의 이름이 지금 막 등장하면서 금전거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옷에 대해서 네네. 옷만 178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365 곱하기 5 하면은 1800 몇십일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열흘에 한 번 꼴로 옷을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아니 178벌이면 그렇죠. 집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죠. 그 옷방만으로도 한 10평은 돼야 되지 않나? 더 네. 돼야 되지 않나? 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저희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이원석 총장이 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했으니까 네네. 아니, 마찬가지로 전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178벌 뭐 액세서리가 몇백 개 그다음에 그 와중에 문다혜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뭐 돈 거래 이런 부분들도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수상한 거래에 검찰이 단순히 몇백만 원을 사인 간의 어떤 그런 이 돈 거래를 갖고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더군다나 전 비서관들 또 행정요원까지 소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죠. 네네. 그러면 실체가 무엇인지는 전주지검 형사 3부인가요? 신속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네네. 권향엽은 네. 이재명이 그냥 내리 찍어서 거의 당선시켜줬잖아요. 네네. 내 부인 다 수발 고마웠다고. 네네. 근데 이 유성환은 그 문재인이 노원갑에 저게 나오거든요. 네. 경선에서 실패해.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 문재인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되게 착하고 막 선하고 막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내리 찍진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결정 장애. 그러게요. 김정숙 여사한테 아마 진짜 야단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유성화 하나 저기 경선에서 저기 못해? 이 국회의원 못 시켜? 하고 이제 야단을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다음에 이참에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네. 문재인과 문다혜가 언제 결혼했냐면 네. 2010년에 결혼했어요. 네. 이혼은 언제 했느냐? 11년 살고 2021년에 이혼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름이 서창호인데 네. 서창호란 이름보다 제임스 서로 더 유명해요. 음흠. 왜냐하면 태국 갔을 때는 네. 제임스 서가 이제 그 제임스 서로 불렸다라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그 타이 이스타젯에서 네. 그 굉장히 그 일을 갖다가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아, 네. 뭐 구마다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네. 뭐 굉장히 타이 이스타젯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네. 이 구마다 아키라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서창호가 굉장히 이렇게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채도 아니고 대표가 이메일 찍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높은 고위직 전문가 뭔가가 다 딱 됐는데 연봉도 되게 세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사도 뭐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들었는데 네. 빨리 좀 결과 좀 내놓으라고요. 배고파 죽겠어. 그렇습니다. 라면이든 뭐든 빨리 그냥 결과를 갖다가 내줘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이 맛이라도 좀 보고 이게 뭐 제대로 끓였나 안 끓였냐 이걸 갖다가 봐야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다가 라면 다 붓겠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증언에 따르면 항공 업무는 전혀 모르더라. 네네. 그런 사람이 전무로 내리 꽂았더라. 내리 꽂혀 왔더라. 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항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예. 심지어는 영어도 못했대요. 떠듬떠듬 걸었다고 하죠. 이름은 제임스 선데 네. 그 구마다 아키라의 그 말에 의하면 항공에 대해서 지식 경험 없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그래도 타이 정도 왔으면 아니 그냥 한국의 이스타 항공에 넣든지 그렇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왜 타이까지 보냈지?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정말로 전주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와서 네네. 이 지금 서 씨와 관련된 수사가 좀 진척이 없는가 싶었는데 바로 출국 정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중앙지검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가져올 수 있죠. 관할을. 뭐 이게 뭐 재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가장 범죄 수사는요. 네네.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음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음. 경찰이 제일 잘하는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검찰이 제일 잘하는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공수처가 제일 잘하는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되고 네. 심지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를 망치려고 공수처 만들고 수사를 망치려고 범죄자들 천국 만들려고 특검 운운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근간을 기본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아니 범죄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 그나마 나은 사회입니까? 범죄가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게 좋은 사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네. 뭐 경제도 잘했으면 좋겠고 외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안보는 뭐 당연한 거고 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직이 뭡니까? 검찰이죠. 그러니까 검사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MB한테 기대했던 건 뭐 경제라고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주지검 형사 3부 빨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